네, 취업 전쟁에 힘겨워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가슴 따뜻한 멘토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준비한 시간 멘토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 모실 멘토분 바로 모셔볼까요? 제가 소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설득으로 무장하면 세상이 바뀐다. 설득의 힘을 이야기하신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네. 한국영상대의 김효석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앞에서 소개 자리 주셔서 겁나는데.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은요, 뭐 교수님이기 일단 이전에 예. 쇼호스트로 많은 활동하셨잖아요. 맞아요. 예. 많이 학생들도 배출하셨고요. 예. 네, 오늘 정말 영광입니다. 모시게 돼서. 무슨 말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네. 내용 들려주실 거예요? 일단 저도 그 구직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경쟁률이 높은 뭐 대기업에도 들어가 봤고, 아나운서도 해봤고, 쇼호스트도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모든 게 영업인 것 같아요. 자기를 파는 영업. 자기를 잘 일단 가꿔야 되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되지만 그걸 잘 설득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한 인재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은 설득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걸 어떻게 우리 취업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설득을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해 주실 텐데요. 네. 설득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구직 준비하는 분들에게 설득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부터 좀 알아봤으면 합니다. 우선 우리가 설득하면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가까운 사람 설득하기 쉬울까요? 낯선 사람 설득하기 쉬울까요?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 저는 좀 먼 사람. 먼 사람? 예. 결혼을 안 하셔서 그래요. 아, 저요? 네, 네. 결혼을 하셔서 한 10년 살아보세요. 남편이 가깝거든요. 네. 설득될까요? 한 10년 산 남편은? 되지 않을까요? 됐으면 좋겠는데. 됐으면 좋겠지만 네. 됐으면 결혼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선생님의 눈빛으로. 예. 자,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까운 사람 설득하기 진짜 어려워요. 너무 친하기 때문에 일단 신비감도 없고 신뢰가 떨어지거든요. 요즘 회사들이 왜 좀 전에도 인턴 얘기했었잖아요. 신세계에서 인턴을 통해서 뽑는다는 것도 왜 낯설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잘 속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진가를 모르는데 네네. 인턴으로 뽑아서 한번 해보니까 이제 가까워지잖아요. 그쵸. 이 사람의 진면목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 설득이 어려워요. 네. 네, 이제 취업이라는 거, 구직이라는 게 이렇게 인턴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인턴이 아닌 공채를 통해서 정직원이 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두 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정말 힘든 거는 인턴이라든가 이런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또는 아는 사람을 설득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알고 진짜 내 내공을 다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포장을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 사람들에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SNS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쳐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도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만약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취업하는 분들은 본인의 SNS를 찾아보세요. 뒤지면 다 나옵니다. 이런 것도 그 사람의 어떤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설득을 잘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마인드를 다져야 돼요. 내가 좋은 상품이 되야겠다. 나를 어떤 높은 그레이드에 올려놓고 꾸준히 노력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저희는 또 취업엔이기 때문에 면접관을 설득하는 방법을 또 알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면접관을 설득하는 거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좋은 점을 보려고 앉아있다기보다는 뭘 잘못하나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맞아요. 예. 그런 면접관분들한테 나 안 뽑으면 당신 후회할걸요? 네. 이렇게 좀 설득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설득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영업으로 이제 예를 들어보면 보험 영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시간 동안 이렇게 영업을 해요. 그래서 오래 걸리고요. 방판 영업 같은 경우에는 그날 가서 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면접은 어떻게 보면 방판 영업 같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게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첫인상이 중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복장부터 물론 잘 하시겠죠. 네. 그리고 말이 헤어스타일이다 그러면 전 꼭 부탁드리는 게 저도 많은 분들이 면접을 배우고서 오는데 이쁜 척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얼굴 작아 보인다고 뭐 이마를 내리고 뭐 이렇게 귀 가리는 그런 분들 있어요. 네. 절대로 안 됩니다. 일단 많이 보여줘야 돼. 지금 두 분 얼마나 좋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이제 이마를 보여줬잖아. 이게 원형 네네. 시원하게. 네. 귀도 보여줘야 되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쇄골뼈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쇄골뼈 좀 보여주세요. 명품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명절에서 이마가 최고죠. 또 그러니까 네, 이마 이게 운이라 그러거든요. 네. 이게 미신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상과 이런 게 이마에서 나오는데 이게 시원해야 되는데 자꾸 이거 젊은 친구들은 이마를 가려요. 네, 그리고 그렇죠. 헤어스타일 단정하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장 입을 때 뭐 양말까지도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갔을 때 첫 마디가 어때요? 목소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첫 마디가 어떻게 나가는가. 그리고 질문을 하면 결론부터 말을 해야 되는데 꼭 질문하면
제가요, 그래가지고, 이래버리면 이제 면접관들은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원하는 답에 대한 결론부터 얘기하면 면접관이 다시 질문하거든요. 그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기법도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눈을 못 보는 분들이 있어요. 면접관의 눈을. 많죠. 그러면 겸손한 척 하려고 이렇게 밑에 보는데 안 됩니다. 네네네. 면접관의 눈을 봐야 되는데, 제일 많이 봐야 될 사람은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가운데 있는 분이요. 그분이 키맨이에요, 항상. 가장 힘 있는 분이 어느 조직이든 키맨이 가운데 있지 구석에 있지는 않거든요. 가장 권한이 있는 사람, 가운데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는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정확하게 발음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우물우물대는 친구들이 있으면 잘 안 들리거든요. 이걸 위해서는 평소에 책을 좀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뭔가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튀려고 그래요. 튀는 게 아니라 눈에 띄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내가 눈에 띌 것인가라는 부분을 이제 이 기준을 잘 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대기업에 이제 입사했을 때, 그때 사례인데, 첫 직장에 입사했을 때, 그날 마침 제가 군대 제대하는 날이었어요. 마침. 그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그러다가, 아니야, 이건 인생에 하루밖에 없는 날이잖아. 이게 제대한 컨셉이 날. 될 수 있어.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면접 보러 갈게요. 군복 입고 다시 나온 거예요. 가방을 메고. 예. 그래서 그때 예비군이잖아요. 이렇게 예비군 마크 달고. 그쵸. 그리고 간 거예요, 면접관에. 면접장에 1시간 전에 가갖고 이렇게 각딱딱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면접은 대기실부터입니다. 다 보거든요. 예. 그리고 딱 있으니 다 놀래요. 아니, 왜 예비군이 왔어? 면접장에. 예비군복 입고. 처음 보는 경우. 네, 그래서 예. 면접 갈 때 가방까지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방까지 들어가서 군인 가방을 가방. 딱 들고 군인 가서. 가방? 네, 그거. 제대할 때 나오는 거 따블백이라는 네네네. 걸 들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부터 보이잖아요. 쟤 뭐야? 뭐야? 뭐 퍼포먼스야? 아니거든요. 딱 내려놓고 충성! 신고합니다. 예비병자 김효성은 1992년 11월 27일부로 삼신 올스테이 생명기스 협권 명받고 지금 바로 제대하고 달렸습니다. 충성! 맞잖아요, 저기 제대한 거. 합격. 예, 합격. 딱 터진 거예요, 면접관이. 그랬더니 오늘 제대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어디서 공부했습니까? 강원도 홍천에서 했습니다. 아니, 거기는 무슨 3기감자단 뭐 했습니까? 전차 수장했습니다. 자네는 회계학과 전공했잖아. 졸업했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네. 그랬더니 조금 얘기 나누다가 가운데 계신 분이 그러는 거야. 자네는 우리 회사랑 2년이네. 그래요? 가운데 계신 분이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했다 생각했죠. 제가 그래서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우와. 그 회사에. 면접 하나만 갖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제 나름대로의 컨셉이었죠. 네. 그리고 쇼호스트 시험 볼 때는 제가 소화기를 갖고 가서 따라하면 안 되는데 저는 연습이 돼서 옛날에 소화기 방판을 했기 때문에 허벅지에다가 불을 붙이고 그 제가 몸에다 불 붙이고 끄는 막 이런 쇼도 했어요. 프레젠테이션. 뭐 촬영하셨어요, 선생님? 옛날 소화기 영업했었거든요. 소화기 영업. 그때 이제 했던 거를 보여줬더니 예. 자신감이죠. 그러니까 제가 제 몸에 불을 붙이고 끌 수 있을 정도로 이 소화기는 강력합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줬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뭔가 이건 이제 튀는 것과 뛰는 것의 어떤 차이인데 오바를 하되 그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오바를 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오바하면 조직 안에서 제가 유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은 주의해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일반 회사에서 사실 지금 선생님이 하신 거는 사실 쉽게 써먹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뭐 개그맨 시험이다 이러면은 좀 이렇게 오바를 많이 해도 되는데 그 중간은 선생님께서 잘 하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군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석 합격한 게 아닌가. 네. 역시 다른 분은 좀 뭔가 다릅니다. 네. 입사할 때부터. 그러게요. 김효석 교수님의 스토리를 이제 들어봤는데 네. 이제 아시는 어떤 면접 합격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설득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다른 거 있을까요? 하나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그 지방대에서 한 4년 전에 이제 면접과 취업에 관계된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 취업 담당하시는 분이 아이들이 너무 도전 정신이 떨어진다.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그 직업을 구할 수 있는데 용기를 심어주라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제 멘토님에게 오늘도 글을 썼는데 1050번째 글을 쓰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전 멘토님에게 안부 인사를 드려요. 그 얘기를 해주면서 만약에 네가 대한민국 최고의 디자인 회사에 가고 싶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디자이너에게 꾸준하게 인사를 드려봐라. 뭐 SNS가 됐든 아니면 간접 편지가 됐든 한 100일 편지의 마음으로 100일 기도의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면 네가 정말 그 부탁을 드렸을 때 추천서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써줄까요 안 써줄까요? 써준다고 믿어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새벽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는. 마음으로. 네, 그러면 믿어요. 네. 그 추천서를 첨부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디자이너가 추천서를 써줬어요. 이력서가 통과될까 안 될까요?
통과됩니다. 될 가능성이 저는 99.9%라고 예, 예. 봐요. 왜? 궁금하니까 얘가 어떻게 이 추천서를 받았을까 네. 물어볼 거 아니야. 너 어떻게 받았니? 그러면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제가 정말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서 그분의 추천서를 받고 싶어서 100일 전부터 매일 아침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그분께 멘토님에게 기상일기를 썼더니 이분이 감동받아서 써줬습니다. 저는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열정적인 그 꾼기로 우리 고객님들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면접 때 얘기하면 네가 정말 실력이 없지 않는 한 일단 한번 인턴이 됐든 뭐가 됐든 널 써볼 거 아니냐 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진짜 하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한 학생이 저한테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제 홈페이지에다가 네.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7시에 정확하게 글을 써요. 대만 유학을 따라하네요. 대만에 교환학생으로 유학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대만에서도 계속 써서 제가 계속 댓글을 달아줬죠. 이거를 첨부를 해서 이력서를 내갖고 네. 그 LG전자 한국마케팅본부의 서울 쪽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면접할 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제가 이래서 제가 멘토님에게 2년 동안 매일 꾸준하게 글을 올렸다. 이런 열정을 갖고 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면접관이 그 멘토가 누구냐 그랬더니 제 이름을 얘기했대요. 근데 그쪽에서 저를 알거든요. 다행히 알더라고요. 그래서 네. 합격을 해갖고 저한테 따로 또 연락도 왔었어요. 이런 친구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굉장히 저도 기뻤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설득이라는 게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치를 만드는 건데 그 친구는 나한테 일기를 쓴 것도 있지만 본인에게 다짐을 한 것 같아요. 계속 다짐을 한 거. 이런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도 정말 멘토님을 하나 만들어서 꾸준하게 인사를 한다면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예, 우리 저 맞아요. 김효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연락을 가끔 드리다 안 드렸더니 요즘 조금 그래서 관심이 없으시죠. 드리셔야죠. 원래 이제 제 네. 스승님이세요. 제가 이제 선생님 좀 배웠는데 선생님 저도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인사를 좀 자주 하세요. 재건 씨 들으라고 더 이 말씀 예, 원래 하신 것 같아요. 자주 드렸다가 제가 이제 좀 바빠졌다가 좀 네. 이렇게 거만을 떨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조금 네. 아마 일침을 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금 뭐 인사로 인사 담당자에게 좀 좋은 인상을 남겨가지고 중요해요. 합격한 사례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아, 이 정도의 열정이 있으면 우리 회사에 쓸만하다. 이런 마음이죠.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게 일단 설득의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 네.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중요한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상대방에게 내가 정말 진실된 사람이고 신뢰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준 다음에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필요한 인재냐? 네. 우리가 물건을 살 때요. 아무리 좋은 상품도 내가 필요 없으면 안 사잖아요. 그쵸. 아무리 좋은 인재도 그래 당신은 참 좋은 인재야. 근데 우리 회사에서 필요 없어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스펙이 좋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모든 회사가 날 불러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또 내가 스펙이 떨어지고 능력이 안 돼서 안 불러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네. 필요하면 산다고요. 우리가 쇼핑할 때 약간 좀 질은 떨어지지만 가격이 맞거나 또 나한테 필요하면 사잖아요. 그쵸. 그걸 잘 어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뭔지를 알고요. 단점을 어떻게 보면 장점화시켜서 상대 회사에서 내가 필요한 인재라는 걸 어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굉장히 많이 보시고 네. 그 회사에서 비어있는 곳이 뭔지 필요한 인재가 뭔지를 파악한 다음에 반드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그 얘기를 넣어줘야 돼요. 네. 그래야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 네. 저희 설득됐어요, 지금. 오늘 방송하면서 네. 벌써 설득된 기분이에요. 15분 만에 그렇습니다. 설득이 완전히 우리를 설득하셨습니다. 돼버렸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정말 너무 오늘 이 설득당한 기분이 뭔지 알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요. 네. 우리 구직자들을 위해서 좀 힘내라고 예. 설득의 힘에 대해서 좀 말씀 한번 해주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짝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가장 최고의 스펙 갖고 최고의 미남만 결혼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의 눈을 좀 낮추고 그다음에 일단 시작을 하세요. 어디든지 시작을 하신다면 거기서 많은 것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취업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요, 우리 김효석 교수님과 함께 설득의 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